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를 통한 왈가왈부 유영호입니다. 지금 오늘은 얘기할 것이 뭐 특별히 북에서는 이런 거가 얘기 안 될 것 같은데 별로 여기 이제 남쪽 사회에서 최근에 가장 관심이 사회적인 그 논의라 그래야 되나 뭐 갈등의 요인이 하던 최저임금 문제. 최저임금이 최근 2.9% 상승, 최저로 상승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3년 내 시급 1만 원, 시급 기준으로 1만 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못 지켰다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의 말까지 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북에서는 임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고 그런 것들 참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북에 대해서 임금 그 구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홍광철 씨가 군 생활도 했지만 군 생활 여기 남쪽으로 오기 전에는 바로 노동지도원 그거와 상당히 관련된 노동지도원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알 거고 급여들이 어떻게 책정되고 그 임금 인상은 거기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거 말 자체를 북한에서 모르거든요. 네, 최저임금이라는 말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자체는 경영주가 그 노동자들한테 그 합당한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의 그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최저임금이라는 걸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아마 이게 자본주의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북한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건 많이 없거든요. 북한은 간부들, 유국 간부 있죠. 유국 간부. 유국 간부들하고 사무원, 예? 그리고 이제 의사처럼 이런 사람들은 정액 생활비를 받아요. 아, 그럼 딴 사람들은 정액제가 아니에요? 노동자들은 정액제. 성과제? 예. 그러면? 그러니까 독립체전제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기업소에서 그 자기 버는 것만큼, 네? 버는 것만큼 떼는 게 있어요. 뭐 국가기업 리드금, 뭐 감가상각금, 뭐 이런 거. 예? 그다음에 무슨 뭐 그 부동산 뭐더라? 그 항목 있어요. 이제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걸 떼고 그다음 뭐 징병문화사업비, 뭐 일반비, 뭐 이런 거 쭉 다 뗀단 말이에요. 그 떼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이렇게 자기 일한 것만큼 예? 그렇게 나눠주죠. 그러니까 그걸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은 이 공장 기업소에서 100이라는 수입이 창출됐다.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아까 좀 전에 무슨 문화사업비 공적인 공공써야 될 비용을 100에서 예컨대 50만큼 떼낸다. 네. 전체 써야 되면 이 남는 50을 이 공장 기업소에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네. 분배를 하는데 그것도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느 만큼 그 기업이 리드 그 이익을 위해서 예? 일한 것만큼 이렇게 일한 그게 따라서 또 나누죠. 그게 노동정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노동정량표라는 게 있어요. 노동정량표라는 게. 그러니까 무슨 제강공 우리 기업소 같은 경우에는 황학이라는 사람이 제일 급수 높거든요. 노동자인데 대학 졸업생도 아니에요. 그 사람 재간 6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공인데 그 사람 기본 지금은 전공인데 전공은 몇 급이었던지 잘 생각 안 나. 근데 재간 6급, 7급이었어요, 그 사람이. 재간은 8급이 최고란 말이에요, 8급이. 그 사람이 제일 급수 높았어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 매달 그 생활비가 몇만 원씩 된단 말이에요. 몇만 원? 네. 그러니까 몇백만 원이 아니고. 북한은 이 원다리가 다르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 지배인 당비서 같은 사람들, 그건 유급이란 말이에요. 그 지배인 당비서 같은 경우에는 4,000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당비서보다 거의 뭐 몇 배를 받는데 그 사람? 10배까지 뭐 이렇게 네, 몇만 원이면. 그러니까 그게 그 노동정량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생활비 계산하는 그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에 이어서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 기업소가 우리가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많이 벌었어도 지배인하고 초급당비서 그다음 내처럼 노동지도원 이런 사람들한테는 많이 돌아 안 가게 공식이 돼 있어요. 그게 아무리 내가 아무리 농가질 하자 해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게시해요. 우리는 생활비를. 여기는 안 게시하죠. 얼마씩 가져간다를. 생활비를 게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다 보죠. 그러면 야, 너 집 방 안에 사무실에 앉아 노는 것 같은데 왜 내보다 생활비 높아? 노동자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못 그래요. 그리고 내 자체가 내가 생활비 계산 나간단 말이에요. 노동지돈이 생활비 계산을 내가 하는데 내가 생활비 계산을 한다 해서 우리 사무실 사람들 생활비를 높여주고 싶긴 하잖아요. 내가 같이 계속 앉아서 사무실 맞대고 앉아서 일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생활비 높여주게 되면 내 욕먹는다 사람들한테. 다 게시가 된다. 네, 게시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자체에 말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내 이해시켰으면 좋을지 잘 모르겠더라고 나. 이제 북에는 이제 강철 말 맞다나 최저임금 이게 뭔 말인지 정말 누구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개념이 없고 임금 뭐 이런 게 생활비라고 되어 있죠. 생활비라는 건 자기가 생활에서 필요한 것,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것 외에 빈 구석을 그러니까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시장에 나가서 뭔가 채워라 이런 의미로 생활비를 주는데 제가 민주노총의 어느 단체에서 강연하는 걸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주 52시간을 위해서 투쟁하자는 걸 구호로 내세우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 주 52시간을 왜 해야 되지? 아마 북쪽에 가서 남쪽 분들이 당신은 주 몇 시간 일합니까? 하게 되면 단 한 명도 대답 못 할 거예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 계산을 해야 돼요. 우리는 토요일까지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이면 8시간이면 6, 8에 48. 아, 우리는 48시간 일합니다. 그 계산을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도 내가 주에 몇 시간 일한다는 거를 기억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 왜? 하루에 8시간만 알면 되지. 주 몇 시간 하는 걸 왜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 몇 시간 이게 정말 이해가 힘들었고 최저임금 그 처음에 들었을 때 이 사람들 참 웃기네. 최저임금을 왜 더 많이 달라고 투쟁을 하지? 그만큼 자기들이 기술 높이거나 일 많이 하면 되지. 왜 달라면 국가가 뭐 멍탕멍탕 주나? 자기들이 역할을 해야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북은 자기가 월급은 난 얼마나 많이 받고 싶다 하게 되면 기술급수를 높이면 돼요. 그 사람이 의사냐 판사냐 노동자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 직종에서 얼마만큼의 높은 기술급수를 소유했냐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지거든요. 생활비가. 그러니까 네, 생활비에서 우선 첫째로 급수가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연한수, 근무 연한. 그러니까 한 직종에서 오래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생활비는 높아져요. 네. 그런 거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옷을 만드는 피복 공장이다 하게 되면 바지를 100개를 여바퍽이라든가 맡았다면 내가 좀 더 성과를 해서 150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과금이죠. 얼마만큼 더 계획을 완수했냐에 따라서 또 올라가고 독립생산자니까 여기 자기가 한 것만큼 기술을 높이고 일을 많이 한 것만큼 내가 받기 때문에 누구한테 야 나 돈 좀 더 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기술 급수를 높인다는 게 예를 들면은 아까 제광공이다, 양복 재단공이다 그러면은 그 기술 급수를 예를 들어 1급, 2급, 3급 이렇게 있듯이 그 올라간 시험이라 그래야 되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1년에 한 번씩 해요. 공인받아. 2년에 한 번씩 아니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급수사정이라는 거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술이 이 정도다. 수시험 쳐야 되고. 근데 난 그 재본공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공장은 전공, 그다음 재강공, 그다음에 마감기 운전공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그리고 그 급수 사정을 한단 말이에요. 6개월에 한 번씩. 급수 사정은. 근데 급수 시험 치는 게 직장에 나가면 누구나 다 무급이잖아요. 급수가 없다는 소리죠. 처음에 직장 배치 받았을 때 무급이기 때문에 핫질 월급을 받는 거예요. 생활비를. 그랬다가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급수 국가 기술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시험 쳐서 합격되면 제가 7급을 받아요. 급수에서 제일 껌마리 급수예요. 껌마리 급수고 그다음에 또 2년 있다 시험 쳐서 합격되면 6급, 7급 올라가겠죠. 1급이 제일 높은데 1급 돼서 고3, 고2, 고1까지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쟤는 월급을 얼마나 받을까 궁금하면 넌 뭐 하는 사람이야? 물어보는 것보다 넌 몇 급이야? 물어보는 게 더 쉬워요. 그러면 난 3급 하면 괜찮네. 7급 하면 아이고 쪼잔하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직종에 있건 간에 급수가 높으면 여기서는 예컨대 의사다, 변호사다, 판검사다 이러면 높게 평가받는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과 구청 공무원, 시청 공무원이 다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당신은 구청 공무원입니까? 경찰서 공무원입니까?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몇 급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거나 북이 같아요. 무슨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몇 급이냐에 따라서 월급이 공무원 사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럼 연희 씨 남편이 힘든 건 좀 묻지 마세요. 의사라 그래서 많이 받는 건 아니다. 남편이 또보다 조금 받죠. 의사는 조금 받아요. 의사와 견이 제일 작아요. 정력 생활비, 정력 생활비. 그럼 급수 없어?
국수 있죠. 있는데 근데 모르겠는데. 정국수에서 조금 차이 나기 때문에 국수 있어요. 그것도 일반 겨원과 뭐 국수 있는 겨원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누가 일 안 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의사와 겨원이 제일 국수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실 일하는 사람들. 겨원도 있잖아요. 겨원은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무실에 일하는 사무원들보다 겨원하고 의사는 높아요. 근데 교수도. 북에도 특권을 누리는 층이 있어요. 계층이. 그래서 첫 번째 특권층이 이제 항일 운동가의 4대 자손, 4대 자식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군사복무하다가 부상당해서 제대된 용해군인들이 두 번째 특권을 바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물질적인 특권을 받아요. 아파트가 건설됐다 하게 되면 제일 처음으로 입주해야 될 사람들이 이 특권층들이 먼저 가야 되고, 항일운동가들, 국가유공자들, 4대 자손까지. 두 번째가 이 아파트 건설하기 전에 철거민들 한 명도 빠짐없이 무조건 다 들어가야 돼요. 철거민들이 다 들어가야 돼?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세 번째가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일반 사람들 중에 그 아파트 건설에 동원됐던 건설자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돼 있고, 의사와 겨원은 절대 국가로부터 물질적으로 뭐 일전 하나, 쌀 하나 더 안 져요. 하지만 사회적인 우대와 존경과 명예를 가져요. 우선계층이라고 대체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억류관이다 하게 되면 억류관국수 맛있잖아요. 우리가 매일과 같이 100m씩 줄 서 있어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한테 억류관국수 왜 맛있어? 하게 되면 너무 오래 기다렸다 먹으니까 맛있지. 배고픈데 왜 맛이 없겠어? 이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그 한 그릇 먹겠다고 한두 시간씩 줄 서 있는데, 그때 의사나 겨원이 전 겨원입니다 하게 되면 줄 안 서고 일본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사회적인 우대요. 교원, 영예군인, 전쟁 노병, 그다음에 뭐 교수, 박사 뭐 이런 거 따로 있거든요, 식탁이.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사회적인 우대 속에 산다는 거죠. 돈으로 뭐 더 월급을 더 받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존경 뭐 이런 걸로써 보상을 한다. 그리고 근데 이 교원들 자체는 있잖아요. 교원들 속에서도 제일 교원들 속에도 그 생활비 제일 높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거 그 유치원 교양원, 네? 그다음에 타가소 보육원, 이런 사람들이 생활비가 제일 높아요. 교원 쪽에서도. 교수부터 시작해서 쫙 교육자다 하게 되면, 네? 교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보육원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가선 보육원, 그다음 교양원, 인민학교 교원, 중학교 교원, 대학 교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쭉 하게 되면 제일 높은 게 이게 그 애들 보는 사람들이 보육원, 유치원, 네, 제일 높아요. 어린아이들. 네, 그건 처음 온 애들 얼마나 그 스트레스 받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 큰 사람, 뭐 교수 같은 거는 다 철이 든 애들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쉬운 거지. 그게 제일 높아요, 또. 그래도 이게 아까도 그 말씀했는데, 저희 한국에 와서 이게 무슨 52시간 뭐 노동시간 쟁취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처음에 있잖아요. 나도 그 북한 사람들이 일 더 많이 하는 줄 알았거든요, 나는. 얼마 전 거짓말 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토요일까지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금요일까지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5일 일하니까 시간 더 짧네. 나는 40시간 일하는, 그러니까 획득한 거예요. 내가 머리가 피뜨겠죠.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일하니까 더 길다고 나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토요일은 짧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52시간,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 다음에 곰곰이 최근에 내가 그 생각 해봤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우리 48시간 일했네. 그러니까, 그 노동시간은 더 짧은 거야, 북한에. 일한 게. 근데 우리 48시간 노동시간, 그러니까 하루 8시간 노동시간, 예? 480분 노동시간을 지키자고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노동지도는 내가 그걸 사람들한테 통지하고 그냥 말하잖아요. 예? 480분 노동시간 지키라고. 근데 안 지켜요. 어떻게 어찌는지 알아, 북한 사람도. 아침에 출근하죠. 8시까지 출근한단 말이에요. 8시 출근해서, 그 다음에 청소하고, 그 다음에 뭐 독보하고, 그 다음 또 조회해요, 아침에. 예? 조회 떡 끝나. 그렇게 하면 한 30분 들은단 말이에요. 8시 반 됐잖아요. 그럼 이제 작업하러 나가야지. 그 다음 난 돌아다니고 공장 돌면서, 휴게실마다 돌면서, 야, 빨리 일하러 나가야지. 그렇게 하면, 예, 그 다음 준비하는 거예요. 작업 준비를. 작업 준비 또 한 30분 걸려요. 옷 갈아입고, 작업복 갈아입고, 또 뭐 어찌, 뭐 공구 꺼내고 뭐 이렇게 하느라면. 그럼 한 9시부터 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시간에 한 번씩 쉬잖아요. 10분씩. 쉰단 말이에요. 다 10분 다 쫙 쉬어 그냥? 네, 쉬어요. 쉬죠. 학교 수업하고 잠깐 쉬는 거랑 똑같이 쉬어. 근데 쉬는데, 야, 쉬자 하면, 이렇게 하면 담배 피우고, 그다음에 그러다 나면,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나오냐면, 그다음에
야, 그 누기 노래 하나 좀 한마디 좀 해라. 딱 그러지. 누기 한마디 노래 좀 해라. 딱 이렇게 하면 누기 하나 노래하는 거 시작하는 거요. 그러니까 노래 한 곡 좀 하면 한 5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해 노래 불렀잖아. 이렇게 하면 야, 옆에 있다가 야, 니도 좀 해라. 딱 그래. 그래, 노래 부르기 시작하면 한 15분, 20분밖에 늘어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근데 그 한창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고 하는데 그 애들이 내가 가서 일하라고 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러면 내 딱 끼어들죠. 야, 내 한마디 할까? 딱 내 한마디 하고, 야, 시작하자, 이제 딱. 그러면 애들이 또 저런다. 일을 엄청 건달같이 일을 했네. 우리도 노동시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8시간 노동제잖아요. 근데 6시간 노동제인 부류가 2부류가 있어요. 근데 우선 타가서 아기를 가진 엄마는 6시간 노동제예요. 근데 2시간에 한 번씩 30분 동안 타가서에 가서 애와 놀아주라는 시간이 노동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모든 회사, 공장, 기업소에는 필수적으로 타가서 유치원이 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30분 동안 가서 애가 놀아주라고 했는데 애 끼고 자다 나니까 45분, 50분 자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청 하잖아요. 토요일 날마다 30분 동안 생활청 할 때 일주일마다 할배면 할 게 없어요. 솔직히. 한 몇 개 해놓고 또 돌아가면서 또 한 번 하고 또 돌아가면서 한 번 하고 계속 하거든요. 애따 잘됐다 구실 잡은 거 가지고 저 이번에 그 타가서에 갔다가 또 시간 누겨가지고 10분 늦었다고 다음부터는 꼭 고치겠습니다. 근데 절대 안 고쳐요. 다음에 또 늦어요. 그래, 생활청 하는 게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북한에서. 처음에 교수님 말씀 먼저 인정해야 돼요, 생활청은. 그 다음에 주간 나타난 결함, 그 다음에 그 표현, 그 다음에 결함이 후가, 대책, 이런 그 순서로 생활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은 전주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타난 결함도 전주와 같습니다. 시정하고 반복하겠습니다. 애들이 그 농담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남쪽에 가서 저도 회사 다녀봤어요. 영천에 재활용 회사 다녀봤는데 와, 그때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여기처럼 북에 있을 때 여기만큼 일을 했으면 아마 이중 노력 영웅 탔을 거다. 나 지금도 그렇게. 너무 빡시게 일해가지고 북쪽 사람들 한번 남쪽에 오면 멋백이 나올 것 같아. 다 노력 영웅 되는 거예요? 우리 네, 있잖아요. 저 낙동강 2인조 강간 살인 사건에 박준영 변호사, 재심 전문 변호사잖아요. 그 박준영 변호사하고 내가 그 박준영 변호사 도와서 계속 그 재심 내 도왔단 말이에요. 요 며칠 전까지도 또 했어요. 근데 그 대통령 선거 하기 전인데 그때는 한 3개월 정도 그때는 하루에 한 4시간 그 정도밖에 못 잤어요. 그렇게 하고 밤패미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랬거든요, 박 변호사 보고. 이거는 완전히 노예 수준이라고. 이거 노비도 옛날에 이러지 않았겠다고. 응? 내 이렇게 일했으면, 북한에서 이렇게 일했으면 내 영웅이 된지도 12배라고. 내 북한에 있을 때 왜 이렇게 일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변호사 돕는 일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 돕기는 돕지만, 네? 그렇게 정말 여기 사람들은 그 치열하게 정말 이렇게 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내 하도 남의 일 도왔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저도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저는 8시, 어떤 땐 12시에 일 끝날 때 있고 제일 마지막 늦게 끝날 때가 새벽 2시까지 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영천에서 내가 일을 할 때 근데 절대 불편하거나 반감이 안 생겨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녁 퇴근 때 되면 사장님 오늘 몇 시까지 잔업합니까? 물어봐요. 기대하거든. 제발 좀 많이 했으면 돈 더블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있으니까 걸음걸음 순간순간 돈이잖아요. 돈에 자연히 예속이 되더라고. 근데 남쪽 사람들은 전문 뭐든가 그 월급에 모든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월급에 내 운명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북쪽 사람은 월급에 대한 생활비에 대한 가치관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월급 가지고 별로 빈 구석을 약간씩 채우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교육, 무상치료, 무료교육, 그다음에 무상주택, 뭐 음식, 쌀부터 야채까지 몽땅 국가가 공급하는 거니까 생활비가 그렇게 나한테 큰 타격을 안 주거든요. 그렇죠. 지금 북한에 이렇게 경제 제재 받고 북한이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장사할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근데 그전에는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지고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체제였을 때는 누구도 그런 데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70원 정도 탔거든요. 생활비를 옛날에. 우리 아이 쪽에 70원 정도 탔는데 우리 어머니도 한 70원 정도 타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저금도 하고 70원 갖고? 네, 저금도 하고 외식도 하고 어쨌든 뭐 집안에 필요한 거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남았어요, 돈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도 우리 아버지는 좀 이렇게 좀 살아가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가정생활에 너무 이렇게 감참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가정적인 그런 남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돈을 모아서는 우리는 TV도 사고 그다음엔 라디오 전축도 사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네? 그 돈에서도. 일단 간단히 북에서의 임금에 대한 인식 그리고 거기서 어떤 급여가 어떻게 나눠지고 생활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기와는 좀 다르다는 관념 자체가 다르다는 그 정도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예. 오늘 어쨌든 임금 문제에 나와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까 그 생활총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 번쯤 그거에 대한 것도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예. 어쨌든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